예쁘다. 우리가 둘 다 경험도 있고 하니 결혼식을 좀 조촐하게 할 건데 당신 좀 서운하지 않아? 아니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우리 딸 가율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 어려서. 다음에는 가율이랑 같이 가족 여행도 가자. 알겠어요. 너무 고마워요. 예쁘다. 짜잔. 20대에 이혼 경험이 있었던 저는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아내와 가율이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 가정을 꾸린 저는 이혼의 상처를 극복했고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습니다. 과일 먹자. 빨리. 아참, 가율이 초등학교 입학식이 언제지? 내년 3월. 아직 몇 달 남았다. 좋긴 하던 가율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컸지? 아빠, 내가 키는 좀 크다. 근데 그 가율이 학교 가면 당신이랑 성도 다르고 그 혹시라도 애들이 놀릴까 봐 걱정이다.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가율이를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다던데. 친양자로 입양?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적으로 가율이랑 내가 진짜 부녀지간이 될 수 있다더라고. 우리 그거 하면 어떡했노? 그럼 애 아빠랑 가율이는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거가? 그렇지. 그 사람도 새 가정 꾸리고 자식도 낳았다며. 계속 만나봐야 가율이만 혼란스럽고. 내가 아빠 노릇 잘할게. 여보, 근데 괜찮겠나? 그럼. 우리 가율이 성만 다르지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다. 친양자제도 그거 신청하자. 알겠어요. 딸 가율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저는 친양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네, 예. 서울 본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갑자기 2박 3일 출장을 가라니. 근데 문이 왜 열려있지? 일단 옷까지만 챙겨가자. 농담이 너무 심하잖아, 자기야. 근데 이것들이 그냥... 여보! 와... 야, 내 이럴 줄 알았다, 맨날 집은 신경도 안 쓰고 전화통만 붙들고 살더니 바람을 피워. 그것도 내 집에서? 여보, 내가 잘못했다. 여보. 뭐 잘못? 야, 니는 애 엄마가 돼도 부끄럽지도 않나? 여보, 한 번만 봐도. 잘못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해. 됐고, 나는 바람핀 여자랑 죽어도 같이 못 산다. 여보, 한 번만 봐주면 내 다시는 안 그렇게. 됐고, 니랑 내랑 이혼이다. 알았나? 여보. 그렇게 저희는 다시 남이 됐습니다. 잘못했어. 딸 가율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율이 오랜만이네. 날 추우니까 가율이 빨리 보내래. 알겠다. 가율아, 이제 가자. 가율이 내가 데리러 갈게. 벌써? 아직 2시간밖에 안 됐는데. 가율이 오늘 영어 학원에서 파티가 있어서 가야 된다.
아니 그런 말 없었잖아. 내 깜빡했다. 지금 데리러 갈게. 뭐지? 아이 가유라, 엄마가 영화학원 가야 한다고 데리러 온다네. 영화학원 오늘 안 가는 날인데. 아니 오늘 파티도 있다던데? 파티를 어제 했는데. 가율아. 아이, 가유라, 아빠랑 좀만 더 놀다 갈까? 오늘 파티도 없다면서. 그냥 엄마랑 갈래. 들었지? 애 아빠도 아니면서 뭐 매주 애를 보겠다고. 우리 이만 갈게. 가자, 가율아. 그날 이후 아내는 양육비만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딸과의 면접 교섭에 불성실한 태도를 임했고, 최근엔 아예 면접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얼도 못 보는데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가유리한테 계속 양육비만 주고,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아이씨, 대체 어떻게 해야 되노? 모르겠다. 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문지영 변호사님, 자 먼저 김승태 씨가 지금 가유리를 친딸로 입양을 한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를 활용하셨는데요. 친양자 입양 제도는 그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네.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친양자로 입양이 되면 가유리의 생물학적 친부, 그 낳아주신 친아빠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끊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 민법상 자는 이제 친자와 양자가 있습니다. 네. 친자는 핏줄, 혈연 관계로 이해하시면 쉽고요. 양자는 기존의 일반 양자 제도, 그러니까 입양이 돼도 친생 부모와 양부모 양쪽 모두와 이어진 상태의 양자 제도와 친생 부모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완전 양자, 즉 네. 친양자 제도가 있습니다. 가율양은 친양자, 김승태 씨의 친양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친부와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인 겁니다. 네. 야, 그러면 일단 법률적으로 완전한 친부모가 된 건데 이거 일반 입양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씨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이기는 하지만 성과 본이 저절로 바뀌는 거는 아닌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양부모하고 성과 본이 달라서 불편을 겪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 양부모들이 친양자 입양 제도를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네, 우리 민법이 908조 3에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에 출생자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친양자는 제2의 출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양부모가 친생 부모로 기재가 되고 입양 사실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과거 친생부의 역할은 다 끝나게 되고 이제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새로운 아빠 김승태 씨가 오로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친양자 입양 요즘 아무래도 재혼 가정이 많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쉽게 결정이 되나요? 무조건 허가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자가 되는 아이의 복리인데요. 아이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가 이제 공동으로 입양을 원할 때 가능하고 네. 드라마의 김승태 씨 경우처럼 부부 중에서 일방이 배우자의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라고 할 때는 1년의 혼인 기간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또 친생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김승태 씨는 친양자로 입양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친생자 관계라서 이혼을 하고 나서도 딸 가율이 양육비를 이제 주게 된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있고 핏줄을 따라 형성되는 가족관계와 법적인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김승태 씨는 가율량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승태 씨가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될까요? 지금 면접 교섭 같은 경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네. 거기다가 내 핏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아마 김승태 씨가 이런 경우까지는 세세히 생각을 못 하셨을 수 있는데 일반 양자가 아닌 친양자로 가율이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율이에게 법적인 아빠는 오로지 김승태 씨이고 면접 교섭이 다소 활발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여전히 있으십니다. 네, 참 이게 잘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친양자로 입양을 한 거니까 혹시 이거를 조금 취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친양자 입양 취소는 이제 기간 제한이 있고 또 청구권자 제한도 있습니다. 입양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친생 부모가 제기하는 경우이고 현재 김승태 씨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좀 아이에게는 좀 가혹하긴 하지만 예. 입양이 있으면 그 반대되는 파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파양은 안 되는 겁니까? 친양자 경우에 파양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네. 저도 파양 허가를 받아본 적이 거의 전무할 만큼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친양자는 제2의 출생이고 핏줄, 혈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내 마음대로 혈연을 끊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스위스나 이런 국가에서는 친양자의 경우에는 파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일, 일본도 아이를 위한 파양, 그러니까 유기당하거나 학대당하는 경우죠. 아이를 위한 그런 경우에 파양은 인정이 되지만 양부모를 위한 파양은 아예 인정이 안 되는 입법례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그 정도는 아니어서 친양자의 경우에도 파양이라는 그런 제도 자체는 인정이 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파양 제도라는 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럼 김승태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 같은 걸 해야 될까요? 일반 입양의 경우라면 일정한 경우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소송이나 이런 걸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이 사건은 또 아쉽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친양자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친양자의 파양 요건 거기에 따라서 법원 허가를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그 파양 요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파양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법률의 규정을 보면 이제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지를 현저하게 해할 때, 그리고 반대로 친양자가 양부모에 대해서 폐륜 행위를 해서 또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때 이런 경우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방 나온 요건 중에 폐륜 행위라는 게 이 폐륜 자체가 좀 모호하거나 윤리적인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예, 이 폐륜 행위라는 게 결국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데 네. 저희가 이제 가족법 세미나나 이런 실무상 논의되는 것들로는 양자가 양부모를 살해하려 하였거나 실제로 살해한 경우 아이고, 예. 이렇게 좀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고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파양을 허가받지 못한 사례가 더 많은데요. 양자가 기대한 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학교 폭력, 또 청소년 범죄 혹은 소액 결제 사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양부모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 경우 이런 행위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파양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야, 그 정도면 사실 친자식도 호적을 판다 그러는데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양이 아예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네, 친양자 제도 자체가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로지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복리 실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가정법원이 양육 상황, 또 입양을 하는 동기, 양육의 능력 이런 부분을 대단히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허가 심판을 통해서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 양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협의로도 파양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친양자는 그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재혼 가정에서 뭐 친양자 입양이나 파양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 뭐 실무상 아쉽게도 입양을 문의하시는 경우보다 파양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예상했던 것보다 강한 구속력에 이제 당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상담자 분들이 이제 단순히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동질감을 높인다, 친구들에게 놀림받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인식으로 친양자를 문의하시는데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네. 재혼 배우자와는 이혼하면 그 길로 남남이고 또 법적 고리가 전혀 없지만 상대방의 자녀는 내 핏줄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과 무관하게 내 자식으로 남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사실 이혼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김승태 씨나 가율 양 같은 경우는 폐륜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육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율 양이 언제 이렇게 몇 살이 될 때까지 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민법상 성년, 민법 제4조에 따라서 19살까지 김승태 씨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자,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에 시간을 좀 돌릴 수 있다면 지금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상황에서 혹시나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봐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게 혹시 모를 가능성에 좀 대비해서 친양자 입양 말고 좀 선택을 했을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제 저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네. 저는 성본 변경 제도를 통해서 전혼 자녀의 성을 새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그런 방법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게 민법의 성본 변경 제도를 이용해서 자녀의 성을 바꾸시는 방법이 훨씬 더 쉽고 또 도움이 되고 참고로 법률적인 비용도 적게 드실 거고요. 김승태 씨처럼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일말의 대비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게 성본 변경 신청할 때는 주의사항 없습니까? 뭐 다시는 성을 못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건 그렇지는 없는가요? 않습니다. 이제 사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없고 가정법원이 이 성본 변경에 있어서는 마치 후견자의 지위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허가를 해주시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시라면 걱정하실 부분은 특별히 없습니다. 네. 자, 친양자 입양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무겁게 그 책임감을 느끼면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전 배우자와 또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또 많은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재혼 가정의 경우에 이제 호의적인 마음에서 친양자 결정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렇지만 친양자가 되면 양자도 또 양부모도 대단히 강한 약속에 묶이게 되는 것이고 이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재혼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내 자식으로 끝까지 양육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정도의 각오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